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데브옵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직무 소개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조직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혹시 그 데브옵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신입 지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낯설고 경험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개발과 운영을 합친 용어로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개발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은 라인 내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편하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사내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자분들만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는 이제 라인 서비스의 품질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다음. 그렇지만 이제 데브옵스는 달성하기 쉬운 문화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규모도 좀 돼야 되고요. 보통 개발자는 개발에 익숙하고 사실 운영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은 잘하지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뭐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에 배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제 또 각 개발팀이 배포하기 위한 도구를 직접 만들거나 또 수작업으로 배포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다 보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생산성도 저하되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의 일부 코스트를 들이기 때문에 나아가 라인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라인은 대부분의 개발팀들이 개발과 운영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환경의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달성하기 쉽지 않은 데브옵스라는 문화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라인 내에서 잘 제공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은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CI라고 많이 불리는 Continuous Integration입니다. CI는 내가 수정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지를 체크해 주거나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동작시켜 주는 방식 등을 자동으로 동작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개발자는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좋은 퀄리티의 코드를 팀 내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직접 개발도 하고 또는 관리도 하면서 라인 사내 엔지니어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도구들입니다. 다음. 다음은 Continuous Delivery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변경사항이 방금 소개해드린 CI로 검증된 결과물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레포지터리에 최대한 빠르게 혹은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정한 코드가 검증이 끝나고 자동으로 레포지터리에 빌드되어 업로드된다면 상당히 매우 편하겠죠. 여기서 이제 레포지터리는 뭐 GitHub 같은 걸 의미하고요. 네, 다음. 다음은 이제 Continuous Deployment로 Continuous Delivery, 방금 소개해드린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수정한 코드가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론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저희 조직은 이러한 도전 과제, 더 많은 라인 내 개발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라인 내에서 개발자가 변경한 코드가 어떻게 신뢰성 있게 실제 운영 환경, 그리고 라인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까지 배포되어서 서비스 될 수 있는지를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전 연사분들의 발표를 이미 들으셨겠지만 다양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항상 모든 걸 파악하고 예측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문제는 어떻게든 생길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이 갑자기 생깁니다. 물론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라인 내 모든 개발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는 장애 발생보다 장애의 이유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애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한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관찰을 도와주는 기반 소프트웨어들 혹은 플랫폼을 옵저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까 소개시켜드린 뭐 CI/CD 그밖에 다른 업무들도 물론 입사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업무를 소개시켜드리고 이 직무를 우선은 모시려고 합니다. 다음, 그럼 다음, 네, 직무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항상 잘 돌아갈까요? 어떨까요?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아마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는 사실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뭐 한정판이나 구매하기 힘든 물건 구매하려고 했을 때 구매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았던 적이 종종 있죠. 뭐 작년에는 마스크 같은 것도 구매하기 힘들었었고요. 또 1월 1일 0시나 뭐 메신저가 잘 안 되거나 SMS가 전송되지 않는 문제도 종종 실제로 경험도 하시고 또 기사로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해당 서비스가 예상한 요청량보다 훨씬 더 많은 요청량이 갑자기 발생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실제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상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자기 서버 등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지가 된다고 하면 뭐 딱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럴 때는 서버가 정지되었다면 그 즉시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는 진짜 내가 아주 엄청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느려지거나 API 등의 응답이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혹시 뭐 MSA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흔히 백엔드라고 부르는 서버 기반의 소프트웨어들 구조가 각각의 소프트웨어 자체는 단순해지지만 각 소프트웨어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복잡하게 얽히면서 문제를 추적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 연사분들이 소개해 드린 자료를 봐도 관계도가 사실 단순하진 않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인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친구에게 메시지가 안 간다면 이 문제가 메시지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보내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증이나 데이터 저장소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탐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실제로 라인 서비스들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유저들에게 불편을 드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음, 그렇지만 좀 자랑스러운 것,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라인은 여타의 서비스들과 다르게 1월 1일에 그리고 공공시에 문제가 생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기사로도 거의 나간 적이 없을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물론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개발해주고 운영해준 것도 있지만 바로 저희 쪽에서 이제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아이몬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에 도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귀여운 로고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라인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뭐 여러분 사실 그 옵저버빌리티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상당히 해외에서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더욱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숫자 지표인 매트릭,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그리고 각 API들 간의 흐름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분산 트레이싱 이렇게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공하고 더욱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뭐 매트릭, 로그 등의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잘 설계되고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들을 잘 처리하기 위한 성능이 매우 뛰어난 수집 서버들과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잘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가 없지만 라인에는 상당히 많은 모든 서버들에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수집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1000대, 10,000대 이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서버들에 동시에 배포가 되고 또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개발자분들께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또 라이브러리로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개발하는 일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픈소스로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고 실제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로는 또 최적화해서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자체 개발한 매트릭 저장용 DB를 개발했고 이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역시 전사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러 기능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이제 다양한 사용자 룰에 의해서 발생한 언락들이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유저분들이 아무래도 실제 쓰시려면 어떤 UI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 될 수 있는 UI 관련된 것도 이제 저희 조직에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개발할 수는 당연히 없고 상당수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 플랫폼이 다른 서비스를 관찰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저희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서비스들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희는 사실 사용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른 조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희는 개발하는 언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성능이 특화된 혹은 환경에 특화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자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틀린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러스트, 고 같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언어들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핫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측면, 유지보수에 유용한 측면 등을 다 고려해서 팀 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기술도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저희도 물론 개발 운영을 하고 있고 엘라스터치, 뭐 몽고디비, 카산드라 등등의 다양한 스토리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UI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UI 같은 경우는 리액트를 이제 위주로 해서 저희가 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들을 또 사용하고 있고 또 직접 저희가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뭐 개발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사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뭐 해외 컨퍼런스 참여라던가 또는 대내외 강연, 엔지니어링 블로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기고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여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처럼 저희가 좀 많이 기여를 했었고 특히 뭐 버그 수정도 했었고요. 특히 뭐 지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소스의 UI를 새로 개발을 해서 기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오픈소스 등의 버그 등을 수정하면서 저희가 계속 기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저희는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싶어서 좀 더 이렇게 따로 작성을 했고요. 물론 뭐 꼭 이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기본기만 충분하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신입 채용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사내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직무의 특징이 유저 피드백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릴리즈 했는데 바로 유저분들이 써보고 아 너무 기능이 좋아요 이런 피드백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기 되게 좋고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동료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아주 큰 보람을 또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게 사실 특히 국내 환경에서는 흔한 경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브옵스 환경도 어느 정도 또 규모가 되어야 좀 더 잘 경험을 해보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도전을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개선하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많은 기술을 사용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기본 지식만 갖춘 분이면 누구나 사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신입 때. 그래서 지금 어느덧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좀 흥미롭고 다양한 도전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원하시는 거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이것도 사실 큰 경험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꼭 지원하셔서 뭐 좋은 성적이든 나쁜 성적이든 지원하시고 그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